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도의회가 11월 들어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사나 10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 차영수 안전건설 소방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남도의회가 지난 3일이죠. 11월 3일부터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뭐고 또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잘했나 못했나를 따져보는 그런 감사고요. 저희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라고 부릅니다. 예산심의와 더불어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사무감사와 재무감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사무감사는 주로 사무처리의 합리화 또는 행정의 능률화를 보고요. 재무감사는 그 지출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주로 보게 됩니다. 올해 2020년 전남도의 사무감사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됐는데요. 이제 저희 도의회 같은 경우는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6개의 상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 산하의 실국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한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특히 또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서군 교육감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차영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공사 발주까지의 행정 절차 최소화를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우리 도에는 목포와 신안을 제외한 20개 시군에 총 554개소, 총 연장은 2,928km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인해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하천 정비 대상지로 선정되더라도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농지, 산지 전용협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비롯해 주민공청회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이 과정이 최소한 25개월에서 30개월까지 소요되며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이나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사 착공까지 2, 3년 기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한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시간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는 취지로 집행부에 행정절차 단계가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전남이 올해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지방하천에 이 시스템을 접목해야 한다고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이유와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예,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한국파 뉴딜 사업 중 하나로 2022년까지 국가하천 내 모든 수문과 통문의 자동 원격 조작을 위한 센서기 설치, 수익의 CCTV 통신시설 설치 등 수문 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도에 12개 시군의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하천 범람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 지자체의 정보를 취합하여 재난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도 문자 발송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하천에 설치된 센서가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재난안전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해 예상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올여름 집중호우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재난재해 2급 사항이 발생하면 1분 1초가 시급하며 이것은 곧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러한 2급 상황에 조금이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에도 접목시켜 줄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 구간 가운데 강진 완도 구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주 안동간 고속도로는 앙복 4차로 총 연장 88km를 계획하여 강주 강진강 1단계는 2023년 안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진에서 안도를 잇는 구간은 현재 국도 4차선이 놓여 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 안동간 고속도로는 단순히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 간성 도로망은 남북 이축으로 구분하는데 이 남북 이축 중 유일하게 미개통된 구간이 바로 강주 안동간 고속도로입니다. 네. 강주 안동간 고속도로는 남북 이축 국토 간성망 도로망을 안성하는 상징성 있는 구간뿐만 아니라 강주권과 전남 중당부 내륙을 관통하는 해안을 아우르는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주장하였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고속도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남은 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도교 많은데요. 관내 해상 교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 교량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교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도교로 나누어집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해상 교량 또한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전남에는 국도 34개고 지방도 9개고 이인국도 2개 등 총 45개의 해상 교량이 있으며 앞으로도 교량의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해상 교량은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도로와는 달리 유지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 관광 산업과 접목 등 부수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인력 및 예산, 민원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건설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해상 교량 유지 관리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전남 부서의 신설을 전남도에 촉구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역사와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2014년부터 20개 시군에서 51곳에서 도시재생산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누딜사업 공모에 전남이 6개 사업이 선정돼 2024년까지 국비 440억 원 등 모두 3천억 원을 투자해 골목상권 활성화, 주거복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사업 시행 후 이용 대상자가 얼마 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규모 군단위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시재생산업은 단순 수치로 계산될 것이 아니라 마을의 경제, 자연, 문화, 역사적 자원 등을 그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재생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센티브 제공 평가 기준을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전남도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차영수 의원에게 들어봤고요. 이제는 교육위원회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혁재 의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지난 3년간 도교육청 징계 공무원 발령 현황을 보면 섬 지역의 발령을 받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차영수 의원님 위원회에서는 들어보니까 정책 대안을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의원들이 요즘은 많은 정책 대안들 제시해주고 있는데 참 예전과 다른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제 정책 대안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동안 1년 동안에 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따져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처음에 발령받은 우리 교육 공무원들의 비율이 이제 거의 26%. 그러니까 네. 지난 3년간 8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공무원 중에 23명이 섬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사실 이제 섬이란 곳이 그동안도 많은 차별을 받아왔고 또 주민들의 삶의 어떤 질이 좀 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도 저에게 다수의 섬 주민들께서 왜 학교에 우리 작은 학교에 직원 얼마 안 되는데 꼭 징계받은 교원을 우리한테 보내느냐? 네. 우리 아이들도 좀 훌륭한
좀 이렇게 좋으신 분들에게 좀 함께 학교 생활 하고 싶다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행정감사 때 강하게 지적했고 네. 이제 교육감에게도 이 대책을 세워라 이랬는데 이게 인사 발령 기준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면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발령을 내게끔 돼 있어요. 기준 네. 자체가. 그래서 뭐 1급지에 근무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면 4급지, 주로 섬이 4급지입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앞으로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에서도 섬에 관한 내용을 종종 다루는데 이제 교육 그런 여건이나 개선돼야 한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남 지역 22개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 폭력 발생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이게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학교 폭력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제 한 학교에서 한 명의 아이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거나 가해한다면 그 학교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선생님들 집중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학습 결손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장석원 교육감 취재 들어와서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네. 전국 최초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학교 폭력 문제는 지역청인 학교 지원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전담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 채용을 해서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시행했더니 1년 후에 살펴봤더니 학교폭력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실제 심의한 건수,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나서 학교에서 할 때는 모든 게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학교 지원센터로 오고 베테랑들이 근무하면서 신고는 했지만 이제 심의하기 전에 두 쪽에 대해 화해를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 거죠. 네. 이런 화해 조정의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목포를 예를 들면은 2019년도에는 목포의 학교 폭력이 총 178건을 심의를 했어요. 심의. 근데 2020년도 9월까지는 단 11건만 심의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머지 건수 거의 90% 이상은 그 조정자들이 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이제 실제 학교 폭력으로 다뤄지기 전에 화해 조정 능력이 많이 뛰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청에 근무하는 학교 폭력 담당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청은 굉장히 줄었고 또 어떤 청은 덜 줄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전담 요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최근에 전남도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제 도교육청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한 내용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들어볼게요. 예,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입시 요강을 미리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주로 가는 정시에서도 앞으로는 교과 성적을 보겠다. 그리고 교과 성적도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는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더 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남에서 매년 학사 관리가 부실하는 그런 대형 사건들이 터져서 전국적으로 전남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학교에서만 발생했다고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각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각 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라든지 각 지역의 어떠한 교육 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정보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남 교육에서 계속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되면 설사 전남 학생의 학생부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에 대한 신뢰를 100%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학사 관련된 어떤 비리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 부분에 가장 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코로나19일 텐데요. 참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능에 관해서 특히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큰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수능이. 근데 가림막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학생이 바로 올 고3일 겁니다. 네. 특히 이제 12월 3일 날 곧 수능을 보게 되는데 정말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 방침은 무조건 치른다. 설사
고3 학생이 확진을 받더라도 병상에서 시험을 치르겠다 했고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남에서도 고3 수험생이 확진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제 수능 시험장에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수능 시험 책상 앞에 가림막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남 교육청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험장 책상에는 앞에 가림막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그래도 책상이 좁고 시험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시험지가 또 펼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걸리적거리게 되고 또 평상시에 가림막이 없다가 정말 민감한 시기에 그 시간에 가림막이 있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떨고 있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가림막을 미리 구입해서 책상에 부착해놓고 적응 훈련한다고 그래요. 네. 또 일부 학원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림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시간에 그 책상과 가림막을 가지고 와서 시연을 보여드렸어요. 주면서 네. 대책이 무엇이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러면 우선 급하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림막 샘플이라도 더 미리 공장에서 받아서 일선 학교에 배치를 해라. 그래 네.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보고 앉아보고 가도록 지시를 이제 앉아보고 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집행부에서 재빠르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일선 학교에는 이제 샘플 다는 아니고요. 샘플이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한번 앉아보고 가길 바랍니다. 예. 네. 정말로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수능도 수능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또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이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다고요.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환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후협약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 위원장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만났어요. 최근에 만나서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일회용품이라든지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 교육의 어떤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래서 환경 교사를 채용해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반 위원장이 주장했고 또 17개 시도 교육감이 또 동의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당장 그 환경 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건 지금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평상시에 환경 운동을 해온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런 분들이 교육 현장에 빨리 투입이 돼서 네. 정말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이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그 11월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전남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두 분께 들어볼 텐데 먼저 차 의원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 사정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굴절도로도 많고 위험도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10년 전보다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거나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은 10년 전 것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가 6천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전남도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우리 전남을 찾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환경에서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개선돼야 할 점들 어떤 걸로 보시나요? 지금 또 방금 차 의원님께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거든요. 그 조례에는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도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만들어준 제정된 조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어떤 그 도정보다 더 2배, 3배 이상의 어떤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요.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이혁재 교육위원, 차영수 안전건설 소방위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로 지역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들이 제시되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완해 전남 지역 모든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